오렌지 필름 6월 기획전 무슨 말이 필요해 새 작품 보셨고요. 저는 GV 진행 맡은 이야기 쓰고 영화 만드는 차정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작품은 세 작품을 보셨는데 감독님들과 배우분들 반성을 하지 않는 것처럼 송주원 감독님, 김유나 배우님, 그리고 6월의 베프 감독님, 심현서 배우님, 최민 배우님 나와주셨는데요. 먼저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고 말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프 감독님부터 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6월을 연출한 베프라고 하고요. 먼 길 오셔서 이렇게 귀한 주말 저녁에 영화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6월 속 6월을 맡은 심현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6월의 해림을 맡은 최민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반성이 반성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을 만든 안무가이자 댄스필름 감독 송주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반반 주연한 김윤하입니다. 네, 사실 처음에 GV 모더레이터를 부탁을 받았을 때 기획전 이름이 무슨 말이 필요해의 모더레이터를 맡아달라고 하셔서 무슨 말이 필요할까 사실 되게 멋지고 쿨하게 그냥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멋진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면서 왔는데 그래도 감독님들과 배우분들과 함께 나눠볼 수 있는 이야기가 꽤 있을 것 같아요. 다소 낯서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직접적인 대사를 통해서라기보다는 몸짓으로 말을 하는 영화들이라기보다 말을 걸어오는 영화들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이제 관객분들 질문이 많으실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손을 안 드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먼저 드려보고 그 다음에 질문 받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주원 감독님께 질문을 먼저 드려보고 싶어요. 영화를 보는 동안에 되게 거리가 머네요. 영화를 보는 동안에 감독님의 작업 방식 혹은 감독님과 배우분이 함께 영화를 만들어가는 방식이 어떠하셨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면서 좌표라고 했을 때 좌표에 찍힌 여러 가지 점들을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점들은 분명히 찍혀져 있는데 도형으로 실체는 나타나 있지 않고 점과 점이 향해 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이나 방향성은 있지만 그게 꼭 정해져 있지는 않은 그 안에서 함께 찍으시면서 혹은 그 안에서 이야기 나누시면서 함께 찾아가는 방식,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 점에서 이 점으로 나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느낌이지 않을까 작업이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감독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네, 작업 과정에서 수많은 점이 있었는데요. 우선 이제 그 김유나 배우님은 설치미술 작가분이고 무용을 전공하신 분이 아니세요. 근데 이제 저하고 제가 일리 댄스 프로젝트라는 무용을 전공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무용 프로젝트 워크숍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또 같이 참여를 하면서 제 춤이라는 매체를 접하게 되셨고요. 저는 현대무용을 전공한 사람이고 실제 블랙박스 무대에서 현대무용 공연을 만드는 사람인데 도시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다가 그 공연, 그러니까 무대는 이렇게 객석이 있어서 공연을 잘 볼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는데 실제 저희가 이제 도시의 장소나 거리에서 공연을 하게 될 경우 관객들이 그 공연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영상으로 기록을 해서 웹상에 올리고 그걸 이제 사람들이 다 춤의 장면들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제 저의 그 댄스 필름 작업을 하게 되는 시작점이었고, 그래서 지금도 그러니까 무용 공연을 만드는 과정하고 똑같이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이 작업에서 어떤 주제, 내가 그때 당시에 어떤 질문을 갖고 어떤 고민을 갖고 어떤 얘기를 작업을 하고 싶다라는
이제 주제가 정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용수를 캐스팅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연습실에서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배우의 이야기, 그 질문과 대답 속에 내러티브를 만들어서 이제 춤을 만들죠. 그래서 각 에피소드별로 춤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작업 노트도 썼는데, 이게 제가 좋아하는 시, 김수영 시인의 절망이라는 시가 그때 당시 오늘 사실 태극기 집회 때문에 난리가 나서 또 되게 광화문이 시끄러웠는데요. 그때도 되게 뜨거웠던 때였고, 저 작업을 할 때는 정말 이렇게 박근혜 정권이 내려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시기였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저의 되게 뜨거운 마음으로 매주 광화문에 가는 마음으로 저 작업을 만들었고요. 네. 그래서 일단 저기 안에 이제 전문 무용수 분들이 이제 귀신으로 출연을 해요. 그래서 그 무용수들의 이야기 자체들도 하나씩 연습실에서 모든 과정을 통해서 만들었고, 그다음에 또 즉흥적인 상황도 작게는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저희가 연습실에서 또는 현장에서 수십 번의 리허설을 통해서 너무 그 추운 눈 장면까지 애쓰셨던 점들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베프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한창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감독님이 영화 만드시는 과정들 이런 걸 곁에서 서로 지켜본 사이로서 항상 응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요즘 되게 축하할 일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 상영도 또 앞두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영화를 보면 되게 뭐랄까요, 뿌듯하기도 하고 같이 벅차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배우분들도 오늘 함께 같이 오셨고 되게 만나 뵙고 싶었어요. 근데 감독님이 뭐랄까 처음 이 배우분들을 만나시게 된 순간 이런 것들 관객분들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런 보석 같은 분들을 만나게 되신 우여곡절이랄까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그 모더레이터이신 차정윤 감독님이랑 사실 졸업작품 워크샵 같은 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가 한 줄짜리 줄거리밖에 없을 때부터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 과정을 다 지켜본 사이라서 되게 더 떨렸고 되게 반가웠어요. 이렇게 만나 뵙게 될 줄 몰랐는데. 예. 하여튼 그리고 저는 이 보석 같은 배우들과 배우죠? 네, 보석 같은 배우들과 작업을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우선 제가 먼저 연이 닿았던 사람은 이제 그 해림 선생님 역할을 맡았던 가운데 있는 최민 배우인데요. 사실 뭐 이렇게 배우를 하시던 분은 아니고 무용을 전공한 친구고요. 제가 어쩌다가 뭐 예전에 유튜브 영상을 하나 찍어주려고 만났다가 그게 이제 파토가 났는데, 그때 가졌던 이미지가 너무 좋아서 제가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이런 쿨한 성격의 여자를 상상하면서 뭔가 쿨하지만 좀 재밌고, 그러니까 막 뭐를 해도 좀 웃긴 그런 게 뉘앙스가 풍겨 나오는, 하지만 한편으로 또 무섭고, 그런 걸 상상하면서 참고해서 글을 썼거든요. 근데 이제 연락을 했더니 이제 마침 하던 일이 없었고 네, 좋게 표현했죠. 그래서 같이 해볼래 했더니 이제 좋다. 그래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현석군 같은 경우는 그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의 주인공이었는데, 제가 공연을 작년 5월쯤인가에 마쳤을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그 마치고 제가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이제 그 개인적으로 이 친구 공연을 받고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아서 같이 할 수 있느냐 아버님께 이제 인스타 DM을 보냈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이제 오디션을 통해서 선발이 돼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배우분들 말씀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감독님과 처음 만남의 순간을 기억하고 계시는지 어떤 기억일까요? 최민 배우님. 저는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네. 아주 운 좋게 백수의 생활을 졸업하고 저는 이제 뭔가 댄스 필름 저도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친구랑 준비하던 중에 친구의 지인분이셔서 소개받고
촬영을 하려고 하다가 못하게 됐죠. 네. 근데 또 저를 그런 이미지로 생각해 주시고 또 캐스팅을 해주셔서 저는 좀 좋은 기회였습니다. 뭔가 그 영화 시작과 함께 혜림 선생님 목소리가 좌중 그 학생들을 압도하기도 하고 동시에 보는 관객들도 차렷 왠지 나도 차렷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뭔가 그 대사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도 어떤 호흡이나 말의 색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중요했을 것 같은데 그 톤은 감독님과 함께 맞춰 가신 것일까? 네, 완전히 많이 디렉팅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처음 연기를 네. 해보는 거라서 많이 부족했는데 정말 음정 하나하나 같이 맞춘다는 느낌 연습을 할 정도로 감독님이 직접 연기를 해보이시고 네, 연기 선생님이 따로 계시기도 아, 하셨고 또 이제 더 디테일하게 원하시는 네. 부분에서는 네. 직접 디렉팅도 해주시고 천사 배우님 일단은 처음 만났을 때 영화 감독님들은 되게 뭔가 진지하실 것 같고 되게 뭔가 좀 무서우실 것 같았는데 일단은 딱 처음 만났을 때 그냥 삼촌 같아서 좋은 뜻으로 그래서 되게 일단 편안했고 그래서 물론 시나리오도 되게 신기하고 춤이어서 한 것도 있는데 감독님이 되게 즐겁고 편안해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뭔가 궁금했던 게 현서 배우님과 심현서 배우님과 어쨌든 유월이라는 인물을 놓고 봤을 때 스스로 유월이랑 뭔가 닮았다고 생각하는 지점 혹은 요건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점들이 있었는지 연기하면서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근데 사실 진짜 딱히 다른 거는 없는 것 같고 그냥 6월이 조금 저의 장난기가 조금 많은 아이? 저보다 뭔가 똘기가 조금 더 많은 아이? 조금 많은 아이? 그런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배우분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리기도 하고 편하게 아무거나 질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없으시면 없으세요? 아직 없으세요? 그러면 조금 더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나 배우님께 호칭을 유나 배우님이라고 해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뭔가 저도 항상 배우분들과 작업을 하면서 연애하는 마음으로 그 어떤 처음 만남의 순간부터 촬영하는 기간 혹은 끝나서까지도 그게 이어지면 좋겠죠. 계속 연애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연기를 하시는 뭐 영화 안의 내용을 이렇게 바라보기도 하지만 저거 연기하셨을 때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감독으로서 봤을 때. 그래서 쉽지 않으셨을 것 같다. 감히 그냥 되게 그런 느낌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말이 아니라 몸짓으로 계속 표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내 몸에 대해서도 귀 기울여셔야 되고 그 발이 두 발 붙이고 있는 그 공간의 소리에도 귀 기울여셔야 되고 또 함께 하는 무용수 분이 계실 때는 또 서로의 그 합도 그렇고 그래서 뭐랄까 반반반 같은 경우는 에피소드가 3개로 지금 나뉘어져 있는데 가장 쉽지 않으셨던 순간 물리적으로나 혹은 감정적으로나 그런 순간이 언제셨을까 좀 궁금했어요. 다 쉽지 않아서 사실 꼽기가 그런데 그냥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아무래도 슬립 하나 입고 맨발로 눈밭을 뛰었을 때였을 것 같아요. 그때가 근데 한겨울이셨어요. 예, 근데 힘들었다기보다는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가장 큰 기억으로 남기는 해요. 그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 곰팡이 곰팡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해서 뭔가 저도 혼자 살다 보니까 내 주위의 풍경을 생각해 보기도 하고 아무도 없을 때 뭐 방에서 혼자 춤추기도 하니까 가끔은 그래서 같이 좀 흥겨워하고 그랬었는데
짜파게티가 2번 등장하는데 2번 다 먹지 않아요.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그 짜파게티에 대한 얘기 감독님과 혹시 나누셨었는지. 네, 절대 먹지 못하는 욕망의 음식이라고. 네, 그래서 살이 찔까봐 매일 밤에 술을 마시면서 끓이지만 먹지 못하고 다음날 아침에 버리는 뭐 욕망을 담은 음식이에요. 와인만 마시고. 네. 거기 약간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그때 이제 그 정권에 대한 그 세월호에 관련돼서 매주 집회에 참여하던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아무리 촛불을 들고 시위를 하더라도 세상이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이 뭐 계란 깨기, 땅콩 부시기 그런 정도의 어떤 시위다라는 거였고 그렇게 해서 저희 나름대로의 분노를 계속 표현을 한 거고 그래서 나름 그 와인 라벨도 보면 킬러라고 써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거기 세월호 리본 노란색도 걸어놓고 답근을 하라는 어쨌든 브랑켓 같은 것도 걸어놓고 그다음에 그 욕망 국가가 가지고 있는 욕망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우리 네. 사회에 또는 개인의 삶에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래서 먼지 같은 것들과 그 수많은 상징들과 오브제들을 저희가 디테일하게 다 영화 안에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달력을 찍는. 네, 달력도 그때가 2017년 초반이었는데 약간 김유나 씨 팀 길종상가라는 팀에서 달력 인력을 만들고 있었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질문과 동시에 그런 상황들을 만들었는데 네, 오늘 보니까 또 기분이 되게 다르더라고요. 네. 베프 감독님께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춤을 추는 집단 바이러스에 걸린다는 설정을 우리는 알지만 우리는 초반부터 해서 알지만 설정을 처음 생각하게 된 계기랄까 순간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게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극중 학생들로 출연한 친구들이 다 너무 사랑스럽고 춤을 잘 추고 하는데 안무 선생님 계셨겠지만 감독님도 함께 디렉팅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 가셨는지 작업 과정 조금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시작 접근할 때는 그 댄스 바이러스라는 소재가 좀 어떻게 보면 문학적이진 않고 기능적으로 제가 접근을 했었는데 좀 하면서 살이 붙은 부분이 이제 춤이 가지는 우리 사회에서 현대 사회에서 춤이 가지는 속성이 좀 경직됨과 좀 정반대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춤을 처음 추려면은 한 발을 먼저 떼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약간 그런 과정이 좀 두려움과 용기를 가지고 뭔가 깨 나가야 되는 아픔을 좀 겪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그런 병이라는 소재를 조금 차용했던 것도 있고 그래서 영화 전체적으로 그 기쁨으로 춤이 만약 기쁨이라면 그걸로 나아가는 성장통 뭐 이런 느낌을 가져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무 선생님들이 저를 제외하고 저도 안무에 조금은 참여했는데 저를 제외하고 5분이 계셨지만 이제 각자의 스타일들이 많이 다르고 하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서 좀 통합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노력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객분들 질문 정말 없으실까요? 궁금한 거 무엇이든 네. 마이크 잠시만요. 네,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반성이 반성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작품 만드신 홍주원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어요. 작품의 그 공간이 3개가 이렇게 차례대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되게 화면 비율이 그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또 안무 자체도 그 공간에 따라서 되게 많이 그 공간을 담아내려고 이렇게 유도하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선택하시게 된 계기랑 또 그 공간에 맞춰서 안무를 어떻게 짜셨는지 그거를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김유나 배우분이 이제 30살이 되면서 그간의 삶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가, 그러니까 지금 그 시대를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2.35대 1은 이제 그 시대 지금 시대에 있는 비율 그리고 이제 4대3 비율은 정사가 과거를 상징하는 비율이고 현재는 2.35대 1 그리고 이제 디스토피아 어떤 가상의 어떤 상황들을 상상하면서 16대 9 비율로 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춤에서는 움직임을 만들 때 기초 단위의 어떤 이제 엘리먼트라고 하는데 무용 기본 동작이 있어요. 기본 이제 무브먼트를 만들고 그거를 요나 씨의 이제 삶의 에피소드를 가지고 춤을 만들고 그거를 이제 각 공간별로 배치를 시키는 방식으로 했고요.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에피소드 곰팡이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유나 씨 집이에요. 유나 씨가 기르는 강아지와 유나 씨의 하루를 담는 거를 이제 처음 그 시간을 생각을 했고요. 거기에서 이제 과거로 가서 이제 한옥. 그러니까 저는 한옥이 되게 척추와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의 그 삶의 본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마주하고 있는지 이제 과거 시제 상황으로 해서 춤을 만들었고 마지막에 있는 집 같은 경우는 부암동에 독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집이에요. 근데 가운데 야자나무가 있잖아요. 유나 씨 강아지 이름이 야자인데 운 좋게 그 집을 빌릴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 디스토피아적인 상황들이 그 집이랑 너무너무 잘 어울려서 실제로는 그 유리에 엄청난 하늘과 풍경을 같이 담으려고 했는데 그날 눈이 와서 또 다른 그러니까 여름이 여름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이거든요. 겨울날에 여름을 어떻게 반성할 수 있을까? 여름이라는 게 반성이나 가능할까? 그렇다면 국가는 우리는 나는 어떤 반성을 하고 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장소 안에서 개인의 삶을 내러티브로 해서 배치하는 방식으로 만들었고요. 첫 번째 장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컨택 임프로비제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무용의 어떤 그 테크닉 기술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함께 출연한 배우분이 전문 무용수거든요. 그래서 그냥 같이 무용실에서 리허설 여러 번 하고 실제 장소에서도 해보고. 근데 저희가 그 모든 에피소드가 다 1회 촬영이었거든요. 근데 그날 이제 의상을 제가 준비를 하긴 했는데 좀 잘못해서 그 연습하다 너무 옷이 낡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 배우 옷을 새 거를 샀더니 너무 미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준비했던 무브먼트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되게 실수가 많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유나 씨 같은 경우는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되게 어려웠을 텐데 같이 해줘서 그렇게 장면들이 저희가 준비했던 안무보다는 더 즉흥적인 장면들이 첫 번째 에피소드에 많이 담겼고 두 번째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 전문 명수 2명이 나오고 유나 씨가 나오는데 그들도 전문 명수 2분의 씬도 춤으로 미리 그들의 이야기를 담았고 그들이 이제 귀신처럼 그 집안에 작동을 해서 유나 씨를 흉내내기도 하고 보이게 보이지 않게 드러나는 설정을 가지고 춤을 배치를 했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유나 씨가 워낙에 바닷속에 들어가는 거를 물고기가 꿈인 사람이어가지고 유나 씨의 꿈을 장면 안에 집어넣으면서 어떻게 숨 쉴 수 있을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감독님 답변해 주시는 거 들으면서 계속 배우분들 혹은 무용수분들의 이야기라는 말이 계속 가장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작품 안에 감독님과 배우분, 무용수분들 간의 대화가 그대로 녹아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영화 작업이라고 했을 때 프리프로덕션 준비하는 단계에서 그 대화의 시간이 가장 중요하실 것 같아요. 맞나요? 저희는 사실 그러니까 저는 그 감독님은 영화를 전공하셨지만 저는 무용을 전공한 사람이고 영화의 기술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라서 사실은 영화라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 저는 이제 춤을 만드는 방식으로 작업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무용수들하고 제 무브먼트 만들 때도 연습실에서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요. 그래서 내가 이 작업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고 그 질문들은 무용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실 시나리오를 써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 저 같은 경우는 이 작업은 서울무용센터라는 기관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댄스 필름 아카데미라는 워크숍을 참여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이 작업을 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죠. 그래서 영상만 나오신 이지민 촬영 감독님께서 촬영을 도와주셨고 더 영화적으로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저는 계속 댄스 필름 작업을 해가고 있어요. 2014년에 처음 풍정각이라는 댄스 필름 작업 겸 장소 특정자 퍼포먼스를 시리즈로 이어가고 있어서 최근에 12번째 촬영을 마쳤고 계속 작업을 해나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는 배우이자 무용수이자 퍼포머인 분들의 삶의 이야기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관객분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늘어났어요. 이 뒤에 분 먼저 질문 받고 네. 감사합니다. 6월 연출해주신 베프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 6월이 이름이 어떻게 정해진 건지 혹시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요.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뭐 보시다시피 주인공 이름이 6월이어서 제목을 6월로 짓게 된 것도 있고 저한테 좀 개인적인 의미가 있어서 짓게 되었는데 그 부분은 아직 저만의 비밀로 좀 간직을 하고 싶거든요. 현서가 맨날 물어보는데 제가 아직은 답을 안 해주고 있고 다 크면 알려줄게 해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감독님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송정 감독님께서 무용을 전공을 하셨는데 이번 작품 만들게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베프 감독님은 춤을 좋아하시는 영화 전공을 하신 감독님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상반된 이렇게 배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 분의 서로의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그게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너무 신났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막 뒤에서 만세를 부르면서 봤고 제가 원래 저렇게 막춤 전문이고 네, 저희 춤이라는 매체가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굉장히 생각이 많은데 저는 이제 무용이라는 매체를 한 30년 넘게 춤을 계속 춰왔고 춤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춤 영화가 이렇게 매력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서 진짜 어떡하지 이거 내가 아는 사람 다 봐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았고요. 춤을 배치하는 거라든지 춤을 다루는 거라든지 그 안무에서 눈알 안무하신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무 되게 여러분의 안무가 분들이 계셨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뭐 탭댄스부터 해서 뭐 어떤 컨택 부분도 있었고 어떤 바리에이션 부분도 있었고 정말 그냥 즐겁게 추는 클럽 댄스도 있었고 되게 다양하게 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춤을 너무너무 재밌게 잘 배치하셨고 내러티브도 되게 분명하게 작동되고 있어서 와 이게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작업이다. 이거는 뭐 거의 저도 이제 되게 저예산 영화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얼마로 만들었을까 이래서 궁금하고 드론을 띄우다니 나는 그렇게 해보고 싶은데 한 번도 띄울 수 없었던 드론을 띄우시다니 저는 이제 보통 촬영을 할 때 촬영 감독님이 한두 분 정도 하는데 뭐 촬영 감독님, 연출부 저는 프리 프로덕션부터 그 간식 사오는 것까지 제가 혼자 다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은 분들이 같이 하고 계셔서 사실 되게 좀 부러웠고 근데 영화 자체는 너무 근사해서 되게 설레었습니다. 저 춤추고 싶어요. 찬사를 해주셨어요. 예, 바로 옆에서 이렇게 계속 칭찬해 주시니까 좀 고문 같아요. 네, 너무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보면서 되게 배운 점들이 되게 많거든요. 일단 근데 드론을 언급하셨으니까 말씀드리자면 그 샤오미 드론이었고요. 네, 네이버 최저가 40만 원인가 되는 아는 형한테 잠깐 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거창한 드론은 아니었습니다. 네, 어쨌거나 저는 일단 모든 분들이 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좀 제목이 가장 궁금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반성이 반성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이라는 제목이 되게 근사하게 느껴져서 이게 그 있잖아요. 아닌 게 아니다. 그러면 맞다는 거고 그런 의미로 저한테 다가와가지고 뭔가 출연한 그 곰팡 그 에피소드에서도 뭔가 한 사람이 뭐를 하면은 한 사람이 또 그걸 원상복귀 시키고 이런 게 뭔가 반성하려는 것과 반성하지 않으려는 것에 대한 그런 충돌처럼 보여서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런 미장센들이 되게 흥미롭고 그리고 뭐 바다처럼 이렇게 되는 그런 장면들도 처음에는 뭐지라는 생각이 들다가 되게 능동적으로 해석하게 되려는 제 자신을 발견해서 저렇게 모든 걸 저 같은 경우는 모든 걸 좀 떠먹여 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저렇게 알아서 떠먹을 수 있는 좋은 테크닉을 보여주신 것 같아서 되게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뭔가 그 세 편의 영화들을 보면서 저는 뭔가 되게 뿌듯했던 게 특히 여기 이제 반성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과 유월 감독님 배우분들 나와 계시지만 우리 몸이 사실 되게 소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몸을 잘 알지 못하고 내가 네 몸을 잘 알지 못하고 뭔가 그거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세 편의 영화들에서 나의 몸 혹은 너의 몸을 다루는 방식이 되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느껴져서 그게 뭐랄까요, 평온하기도 하고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지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라고 하는 게 저는 생명체라고 생각하거든요. 만드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내 손을 떠나가고 나면 자기가 알아서 이제 우리는 자식을 낳은 거고 그 자식이 알아서 세상과 만나고 돌아다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감독님들과 배우분들께 6월이라고 한다면 6월이라는 영화 그 친구가 나에게 남긴 거 6월은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배우분들도 그리고 반반반 감독님 배우분의 말씀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갈까요? 6월은 저한테 정말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어서 오늘도 보면서 사실 물론 제가 만든 영화지만 보면서 제 어린 시절을 다시 새로운 시각으로 또 한번 보게 됐고 그러니까 저의 어린 시절도 담겼고 뭔가 여러 가지가 담긴 작품인데 그래서 오늘은 또 약간 새로운 지점에서 약간 울컥하더라고요. 제 어린 시절의 그런 많은 것들이 떠오르면서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뭔가 인생을 한번 이렇게 잘 정리한 그런 아카이브 추억의 앨범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너무 소중합니다. 감독님한테도 그런 의미이지만 많은 분들한테 또 사랑도 받고 있고 계속 상영 소식 들려오고 수상하시고 해서 사실 그 연락은 못 드렸지만 항상 응원하면서 기뻐하는 마음이었는데 상영이 또 있으시죠? 영화제들에서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매주 토요일 오렌지 필름에서 하니까 많이 와주시고요. 그리고 매주 화요일 8시에 그 홍대 쪽 상상마당에서 다른 그 학교에 대한 학교라는 주제로 청소년들이 보기 좋은 어른도 보기 좋은 그런 영화들과 묶어서 같이 상영하고 있고요. 6월 말에는 미장센 단편영화제 희극지왕에서 상영을 하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신명선 사실 또 아꼈어. 무슨 뜻인 사실 뭐 생각해 보면 잘 모르겠지만 일단 너무 중요하대. 너무 좋은 추억이었던 건 확실한 것 같고 그냥 뭐라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계속 기억이 두고두고 남을 영화. 왜냐면 저 첫 영화고 너무 딱 시나리오 보았을 때 너무 이렇게 충격 반 기대 반이어서 그 기억이 아직 생생하고 그 영화 했을 때 기억이 너무 선명해서 아주 잘 남은 것 같습니다. 힘들지 않으셨어요? 되게 더울 때 촬영하셨죠? 네.
좀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같은 친구들이랑 미니 누나가 있어서 잘 견뎠던 것 같아요. 감독님도 아, 네. 6월은 좀 저에게 숨통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왜냐면 사실 예술가로서 살아가면서 좀 많이 힘든 부분도 있고 내 존재감이 어디에 있지라고 많이 혼동이 올 때가 많은데 사실 6월이 되게 제 예상 밖으로 잘 되고 있어요. 이렇게 멋진 작품이 될 줄 몰랐어요, 사실 처음에는. 그래서 상영도 많이 되고 있고, 또 이렇게 자꾸 여러 상영회를 가고 감독님도 자주 뵙고 현서도 자주 보면서 아직 내가 살아있구나라는 거를 자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환기시켜주는 역할이 저에게 지금 되고 있어서 굉장히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작품이라고 에너지가 되고 있는. 네. 홍지영 감독님. 네, 반성이 반성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은 우선 이제 제가 사랑하는 김유나 배우님의 삶의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힘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것, 그 반성이 반성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반성을 하고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인데 그건 저 스스로한테도 하는 질문이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하고도 같이 공감하고 있는 질문이고 국가가 가지고 있는 폭력이나 어떤 사회적인 어떤 문제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반성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또 메타포로 전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좀 갈아 넣은 작업이어가지고 네, 수많은 이제 질문과 마음들을 꼭꼭 담아서 만들었던 작업인 것 같습니다. 계속 반성이 반성을 하지 않는 것처럼의 삶을 살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반성에 대해서 찾아볼 생각입니다. 네, 저한테 반반반은 저도 현서 배우님처럼 처음 해본 영상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촬영 날 와인을 한 잔씩 따르고 짠 하면서 너무 즐거웠어요. 다시는 안 할래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3년이 지났는데 역시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고 그동안 정말 또 많은 작업들을 계속 해왔었고 그냥 저게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때 처음 할 때는 선생님께서 유나야 30살 선물 줄게 하자 이러셨어요. 그래서 네 좋아요 그렇게 해서 그 선물이 마지막일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거기서 시작된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지금의 제가. 그리고 뭐 일단 좀 많이 시간이 지나서 저런 모습이 있었나 하는 것도 많이 보이고 그런데 또 지금 결국 또 똑같고 똑같은 집에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거든요. 옛날 다이어리 뒤져버리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간은 조금 지났는데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시면 하나 더 받고 아니면 감독님 배우분들 마지막 인사말 들어보려고 하는데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군요. 이제 뭔가 이렇게 GV 때 보면 그냥 영화만 보고 스쳐갔으면 그냥 바로 집으로 돌아가셨으면 모르셨을 감독님들 그리고 배우분들의 얼굴을 아셨고 이제 이름을 아셨고 앞으로 사시다가 이 감독님분들과 배우분들이 또 작업을 하시고 이름이 들려오면 이제 아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 뭐 구체적이어도 좋고 추상적이어도 좋고 배우분들과 감독님들 계획 있으시면 들어볼게요. 유나 배우님부터 읽어볼까요? 네. 죄송해요. 갑자기 기생충 대사가 생각이 무계획이- 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저는 계획이 없이 살고 네, 있어서 네. 사실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단 한 번도 제가 계획한 대로 살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느 날 그러면 앞으로도 계획을 좀 더 안 하고 살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은 딱히 계획을 하고 있지 않고 살고 있어요. 놀러 가는 계획 말고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뭐 또 갑자기 선생님이랑 같이 촬영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지금 인천아트 플랫폼에 시각미술 작가로 입주하고 있어서요. 올해 9월에는 전시가 인천아트 플랫폼에서 일어날 계획이고, 그다음에 6월 14일에 네. 성남의 태평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여기 이제 광주 대단지 사건으로 만들어진 구름지 같은 마을인데, 네, 태평동에서 빈집 프로젝트를 해서 이제 전시를 6월 14일부터 열흘 동안 태평동의 빈집을 대상으로 한 작업을 또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올해 10월에는 장안평 중고차 시장에서 아름다운 퍼포먼스를 김유나 배우님과 또 다른 이제 퍼포머분들과 함께 공연을 만들 계획이고, 또 10월에 또 전시가 하나 있고 12월에 또 전시가 있습니다. 제 그 웹사이트는 11danceproject.com 하면은 저희가 아직 열심히 올리지 못하지만 앞으로 열심히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시도 하고 올해는 또 어떤 상영들도 계속 내고 있는데 줄줄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서울독립영화제에서 상영했던 풍정과 푸른 고개가 있는 동네가 인디 피크닉으로 지금 최근에 제주하고 서울에 상영이 있었는데 앞으로 또 상영이 있게 되면 웹사이트로 소식 전하겠습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공연도 뭐 영상도 재밌는 것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어서 제 인스타그램에 제 이름을 치시고 들어오시면 네, 재밌는 걸 많이 구경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딱히 막 예상된 건 없고 그냥 학생처럼 놀고 공부하다가 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으면 참여하는 게 저희 계획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고급 취향을 가지신 분들을 뵙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저는 이런 거 사실 잘 많이 참여를 안 해봐가지고 되게 신기하거든요, 솔직히. 여기 게스트로 온 것도 신기하고, 그래서 많이 배우고 가고요. 그리고 저의 뭐 계획까지는 모르겠고, 저도 영화보다 조금 더 춤이 아직은 좋아서 춤을 이제 할아버지 될 때까지 좀 추고 싶고, 그리고 이 친구가 너무 반짝반짝 빛나서 좀 같이 묻어가려고 지금 네, 같이 묻어가서 재밌는 거 좀 많이 하고 싶고, 일단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춤추면서 좀 자연스럽게 재밌는 프로젝트들 많이 참여하고 싶습니다. 네,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토요일 저녁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리해주신 감독님들, 배우분들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